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이 전체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본인 나라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였던 조선 한반도를 얼마나 착취하고 괴롭혔는지, 어떤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수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 펴고 수업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평소에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 귀를 똑바로 열고 들어주세요. 자, 213페이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이건 사람을 실제 죽인다, 다이시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없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야,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한글은 없어, 한국의 역사도 없어, 너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들고, 결국 너 역시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전쟁에 천황폐하를 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라, 전쟁에 참석하여라 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민족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족말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황국신민서사, 공성묘배, 신사참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사참배에다가는 내가 동그라미 5번을 해야 되는데 6번으로 해놨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은 5번이라고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라고 하는 내선일체를 내세웠다. 그리고 한국인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요한 내용 나와 있네요. 이거 반드시 잘 보도록 하세요. 황국신민화 정책은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 기꺼이 천황에게 목숨을 바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모든 공식 행사에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황국신민서사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진, 이것도 엄청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일제는 매일 아침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슬람교에서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3번 이상 절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천황은 정말 완전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국인에게 경성 남산의 조선 신궁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면 처벌을 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궁성요배라든가 신사참배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닌데 그냥 절 한번 하고 욕 좀 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궁성요배를 하는 것은 그냥 인사하고 절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한테는 내 목숨을 내줘야 되고 신한테는 내 돈도 바쳐야 되겠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벽하게 세뇌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뇌 정책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밴드에 영상으로 올렸거든요. 선을 넘는 녀석들에 나오는 신사참배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수업 끝나면 꼭 챙겨서 보도록 하세요. 요 밑에 것도 읽고. 자, 또 옆에 보니까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 일본이 추진했었던 내선일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기하세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식민지 교육,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다 나와 있습니다. 20년대는 문화 통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줄 수 있게 했거든요. 하지만 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일본 민족과의 구별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걸 전부 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1차는 10년대, 2차는 2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3차는 30, 40년대예요.
이에 따라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선택이지만 실제로 선택은 못합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였다. 침략 전쟁을 확대해가던 1941년부터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을 교육하는 학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40년대 일본의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이름은 국민학교. 천황폐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황국의 신민을 교육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국민학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거의 흔적을 끝까지 버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흔적이 엄청 최근까지 남아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국민학교였습니다. 자,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을 줄였다. 빨리 공부하고 빨리 전쟁터로 보내기 위하여 그런 거겠죠.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여 한국인의 정신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그나마 남아있었던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어 과목도 폐지하였다. 다음,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다. 1939년 일본은 법령을 개정하여 한국인의 성과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 개명을 강제로 추진하였다. 조선 총독부가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학교를 총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창씨의 호수가 80%에 달하였다. 원한 건 아니에요. 강요한 겁니다. 이거 창씨 개명 거부하면 학교도 못 가고 기차표도 안 팔고 먹을 거도 안 주고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이는 조선 총독부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하지 않았고 기차표도 팔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녀들의 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우리나라 얼마나 풍자해학이 넘치는 나라입니까? 자, 한국인들이 창씨 개명을 어떻게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이거를 비꼬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하다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체를 중지시킨다. 너희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일본이 하라는 대로만 생각해. 너희 창의력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뉴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나요? 그렇죠.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정보 소식을 접하는 거를 막기 위하여 유일한 언론 매체였던 신문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TV, 인터넷 다 없으니까. 자, 볼게요. 일제는 우리 민족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한글로 발행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마저 폐간하였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은 약간 이게 보수적인 계열의 신문이잖아요. 이때는 민족 기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신문들이었어요. 또한 지난번에 독립운동가 조사했을 때 이윤재 선생에 대해서 조사한 애들은 이거 알 거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도 실패했었고 한글 연구를 탄압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한글 연구를 탄압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인의 사상까지 통제하여 민족운동가들을 계속 감시하였다. 과거에 일본에 저항한 경력이 있거나 식민 통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잠시 가두어 위협하거나 재판 없이 감금하였다. 또한 형벌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적용하여 석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뿐더러 또 뭐까지 했느냐? 먹고 살고 숨 쉬는 것까지 통제하였다. 서로 감시를 시켰다. 감시시키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하여 한국인들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매월 1일은 애국일로 정하고 10개의 지부의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일제의 탄압은 근로애호, 사치 소비근절, 물자 절약 등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계속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배급하여 한국 시민으로서 전시동원에 협조하였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 당시에 일본이 얼만큼 우리를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어깨도 못 펴게 통제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예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밑줄만 치면서 수업을 했어요.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톡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거는 댓글이나 채팅으로 가르쳐 줄게요.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심사참배랑 관련된 영상 내가 한 개 더 올려놓은 거 그거 꼭 보도록 하세요. 학습지는 계약하면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학습지는 수행평가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